자, 지금 공부하기 딱 좋게 수투도 도함수의 활용을 배우고 있거나 배웠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배워볼 겁니다. 수투에서도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접선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그 다음에 최대최소, 방부등식, 키가 작아서 다행이다. 속도, 가속도. 이렇게 이제 배우잖아? 여기까지 다 됐니? 그래서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업을 쭉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 이 접선 단원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y는 fx 이런 그래프에서의 접선도 물어보지만 미적분으로 오면서 추가되는 게 우리 음함수 미분법을 바탕으로 이런 음함수로 주어진 곡선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계산하는 거 배웠었죠, 그쵸? 여러 가지 미분법을 복습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면. 여기서 접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매개 변수로 주어진 곡선, x좌표, y좌표, 이런 곡선에 대해서도 접선을 얘기할 수 있고, 미적분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얘네들의 미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바탕으로 얘네들의 접선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되는 것들이고, 우리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론상은 똑같아. 근데 여기 중간에 껴들어가는 게 있어. 오목볼록과 변곡. 요 증가감소랑 크게 바뀌는 지점이라는 의미의 극점, 요거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오목볼록과 크게 바뀌는 지점이라는 거의 변곡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추가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새롭게 배운 함수들에 대해서 수투를 따라가되 이런 추가되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간단해. 지금 수투를 배운 거에서 조금 더 계산이 풍부해지고 이제 좀 더 살을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론 내용은 크게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달라지고, 속도가 속도는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우리 추가적으로 수투에서는 수직선 운동, 1차원적인 운동만 다뤘다면은 우리 미적분에서는 평면 운동을 다룬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어진 곡선은 t를 시각으로 인식하면은 점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의 움직임에 대해서 속도, 가속도를 또 마찬가지로 살펴보는 겁니다. 정의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수투에서 배웠던 라인업을 따라가되 이 추가되는 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단원들에서 이제 미적분에서만 할 수 있는 계산들 조금 더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일단은 좀 우리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에 165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문제들 보면은 단순한 계산 문제지만 우리 기존에 배웠던 미분법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투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게 접선 단원에서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미정계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을 제일 먼저 가장 쉬운 유형으로 다루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0,4를 지난다라는 거는 내가 0을 대입했을 때 코사인은 1이니까 이렇게 돼서 A는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 도함수
다 기억나죠? 합성함수 미분법 이런 것들.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미분하듯이 2 코사인 x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코사인 x를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x를 뒤에 붙여줘야 미분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 1이고 내가 여기에다가 x에 0을 대입했을 때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 사인 때문에 앞에는 0, 뒤에 1 이렇게 해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고 0,4를 지난다. 이렇게 돼서 얘가 얘랑 똑같은 거니까 b가 1이고 c가 4다. 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이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우리가 다른 기울기가 m인 접선, 외부에서 그은 접선 다 그 접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던 게 수투에서도 방법이었었는데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문제만 더 좀 기본적인 유형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어때? 요거의 접선 5x 플러스 a다 라고 하면은 기울기가 5인 접선이지, 그치? 네, 기울기가 5인 접선. 요거는 우리 수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도함수를 구해서 그 값이 5가 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접점의 x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방정식이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5인 점을 찾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는 이 도함수의 값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방정식을 풀고 내가 x가 2제곱으로 나왔으면은 실제 점에 해당하는 거는 2제곱 콤마 여기에 대입하면 2제곱, 2제곱, 4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 점을 지난다. 기울기가 오면서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냥 한 점에서의 접선처럼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71번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671번. 자, 우리 t가 1인 점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점은 x좌표가 여기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 1 대입하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지나는 점, 이 t가 1일 때의 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만 알면 되지, 이 점을 지나니까. 근데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요 값이야. 언제? t가 1일 때.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 y를 t로 미분한 거 나누기 x를 t로 미분한 거. 실제 식으로 써보면은 x를 t로 미분한 건 2t-3이 되고 y를 t로 미분한 건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냐? t가 1일 때. 그래서 t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접선의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면 끝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주어진 곡선의 미분법이 그대로 접선으로도 이어지는 거야. 그 미분법에서 나타났던 맨날 구하여라 라고 했던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였었죠. 예. 저도 저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상관없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으로 하는 거다. t가 1인 점이라는 건 t에 1 대입해서 x좌표, y좌표 구하면 되고 또 t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텝 1에는 없다 보니까 잠깐 뒤에 가서 한 문제만 풀고 다시 되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727번. 이거는 좀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한번 풀어볼까요? 727번. 음함수에서의 도함수, 아니 접선. 한번 풀어봅시다. 727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이 곡선 저도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뭐 타원이긴 할 텐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요게 저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서 x, y에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은 a, b에 대한 이런 1차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예 좀 자주 1학년 때 보던 건데 어떤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냥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치?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지난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돼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6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거는 dy, dx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고 우리 이걸 계산할 때 하던 게 바로 음함수 미분법이야. 저런 음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dy, dx를 구할 때 하던 게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혹시나 기억에서 없으면은 앞쪽을 복습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식을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는데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x를 미분하면 by만 남고 x는 그대로 두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y를 x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는 게 우리 음함수 미분법이었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 일반적으로 dy dx는 bx 더하기 2y분의 마이너스 2ax 더하기 by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 마이너스 1,2에서는 x에는 마이너스 1, y에는 2를 넣는 거니까 그걸 다 집어넣어서 써보면은 앞에 있던 마이너스는 그냥 분자에다가 넣어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얘랑 얘가 같다를 식을 정리해 보면은 한쪽으로 넘기고 2로 나누면 a 플러스 2b가 12가 된다. ab에 대한 1차 관계식. 이렇게 두 가지를 얻어서 ab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a는 10이 되고 b는 1입니다. 답은 11이 됩니다. 앞쪽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이거 진짜 별거 아니지. 이런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에서의 접선을 구한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건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그 지나는 점과 기울기 조합으로 이렇게 접선을 찾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접선이라고 하는 거의 기울기는 dy, dx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와서 정리를 하고 앞쪽으로 다시 와서 672번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책에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gx가 아니라 g-3이겠죠. 자, 역함수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역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를 찾아야 되죠. g-3이 얼만지랑 g'-3이 얼만지. 이렇게 하면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서 접선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g-3 혹시 암산으로 되는 친구 있니? 뭐니? 마이너스 1, 그치? 우리 반대로 얘가 얼마인지 몰라서 진지하게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f에 얼마를 대입해야 마이너스 3이 되냐 이렇게 찾으면 돼, 그치? 근데 이거는 보통은 금방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걸로 줍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f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 값을 찾으면 되고, 그리고 이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쓰는 걸 우리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서 공식으로는 이렇게 됐었죠. 근데 g-3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된다. f'x는 3x제곱 더하기 2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5가 나옵니다. 즉 5분의 1.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5분의 1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는 y절편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전개해서 상수항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하는 겸 앞쪽에서 배웠던 미분법들도 다양한 여러 가지 미분법들도 좀 복습을 해봤는데 이거 말고도 모계 미분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분법들 혹시나 좀 원활하게 계산이 안 되면은 다시 복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더 큰 걸 대입하면 함수값이 더 크다. 이걸 모든 x1, x2에 대해서 다 만족시키면 그게 포함된 구간, 어떤 열린 구간일 수도 있고 닫힌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증감수의 정의는 심지어 연속이 아니어도 증감수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증감수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증감수를 디텍팅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제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fx가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f가 증감수면은 f'x는 항상 0 이상이 됩니다. 맞니? 근데 이거 역은 성립하지 않아. 반례가 뭐야? 상수함수 아니면은 뭐 구간 중에서 일부분에서 상수함수가 끼어 있는 거. 이 반례가 상수 함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반례가 돼서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f'x가 아예 0보다 크면은 이러면 반드시 f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요거는 반례가 뭐 있지? 증가함수인데 이렇진 않은 거. 대표적인 게 x세제곱. 증가함수잖아? x세제곱이라고 하면은. 근데 얘 도함수는 0이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반례가 돼. 그래서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은 사실 수학적으로는 없어.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개 중에서 뭘로 풀어? 등호가 있는 걸로 푼다. 그렇죠? 상수함수를 문제로 내진 않을 거 아니야. 낸다고 해도 눈치를 챌 거고. 그렇죠? 상수함수를 문제로 내진 않을 테니까 우리 문제를 풀 때는 f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여라. 뭐 이런 미정계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 때만이야 fx를 미분했더니 0 이상이 된다로 풀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요거랑 똑같이 카피해서 오늘 배울 게 오목볼록 변곡이야. 알겠니?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뒤로 갈수록 함수가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제 도함수가 0 이상이어도 0이 쭉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상수가 되는 경우는 증가함수에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 풀 때는 상수가 쭉 이어지는 거 이런 건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 요걸로 등호가 있는 걸로 보통은 풀어줍니다.
수투에서도 저 등호가 있는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었는데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증감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미적분에서도 등호가 있는 걸로 일단은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요것도 정의 자체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되고 뭐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치? 정의 자체는 그냥 불연속이나 아니면은 뾰족점이 있거나 이래도 상관없이 극대라고 하는 건 A를 자,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은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면은 A보다 왼쪽 점도 있고 오른쪽 점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열린 구간에 A가 포함되려면 반드시 A보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포함하게 돼 있는데 존재하기만 하면 돼.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고 존재해서 그 구간 내에서는 A에서 최대가 된다는 거야. 구간을 아주 작게 보면 A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정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비슷한 거 한번 해봤었는데 우리 간단한 예시로 개념 문제도 가끔 수투에서는 내신 문제나 이런 걸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면은 멋지죠?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목표는 뭐냐면 각각 표시된 점들에서 fx가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 둘 다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는 건데 A에서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만 되는 거 맞죠? B에서는 어때? 극대지 그치? 요 B 주변으로 아주 얇게 보면은 최대값이 되잖아. 이러면 극대야. 극소는 아니야. C에서는 극대야 극소야? 극대죠 그쵸? 극대. 그래서 C에서의 함수값이 주변 값들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대야. E에서는 왼쪽으로는 얘보다 큰 점도 항상 있고 오른쪽으로는 얘보다 작은 점도 항상 있으니까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아니다. 2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소 모양이죠. 네. 자, F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상수함수로 바뀌는 딱 그 지점인데 여기서는 극대야 극소야? 그쵸, 극대. 주변 값들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G에서는 극대야 극소야? 그쵸, 둘 다.
주변 값들보다 크거나 같다도 맞고 작거나 같다도 맞자. 뭐 구간을 이렇게 짧게 잡으면은 최대값이 되기도 하고 최소값이 되기도 해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걸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개념 문제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요새는 안 나오는데 이제 내신 같은 데서는 그냥 수투에서도 극대극소의 개념 문제, 불연속일 때의 극대극소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둡시다. 자,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극대극소를 따질 때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찾고 반드시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뭐 이런 개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f'x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다음에 반드시 부호 변화도 생겨야 되지, 그치? 내가 f'이 0이 되더라도 만약에 증가 상태였다가 다시 증가 상태가 된다 이러면 이건 극점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개념 문제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는다. 이 도함수를 보면 되고 뒤를 미분할 때는 속미분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걸 맨 앞에 써주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을 2x로 묶으면 1 마이너스 x 그래서 x가 0일 때랑 1일 때 f'이 0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은 이 지수 부분은 항상 양수니까 2차식만 보면 되는데 이게 음수가 되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다시 음수 이렇게 돼서 0에서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가 되고 1에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극대다. 문제에서는 극대값, 극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극소값은 f에 0을 대입한 거 0. 그 다음에 극대값은 f에 1 대입한 거 2제곱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 개형을 아예 아는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데 혹시나 이거 그래프 개형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투까지만 배운 상태에서는 이런 증감표를 보면은 요렇게 그리기 쉬워.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항상 뭐도 신경을 써야 되냐?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그럴 때는 좌우 극한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둘 다 무한대로 가서 fx가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요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데 요거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2의 거듭제곱을 하면 0으로 가.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우리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우리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 밑이 아무리 작아도 어쨌든 1보다 커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다항함수도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지수함수가 압도합니다. 0으로 수렴하는 거야. 다항함수 차수가 뭐 얼마든 개수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극한들을 봐서 그림을 그릴 때 감소해서 극소값 0을 갖고 증가해서 1에서 극대값
2제곱분의 1을 갖고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볼 텐데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아직 주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극소 극대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증감표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우리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기만 하면 돼. 우리 극대극소를 어디서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도함수, 고배미분법으로 앞에 미분하면 그대로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자, 그래서 요게 0되는 x좌표들을 찾아보면은 코사인 x랑 사인 x가 같아지는 점이니까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되죠. 참고 삼아 여기 코사인과 사인 그래프도 그려놓으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서로 간의 크기가 바뀌는 그런 이제 근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크니까 양수야. 그 다음에 음수, 양수 이렇게 해서 여기서가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려는 극대값과 극소값 요거는 각각 f4분의 파이랑 f4분의 5파이예요. 코사인 4분의 5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서로 부호만 반대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는 지수법칙으로 차이를 내면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미적분을 처음 배우는 친구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처음인 거야. 오목볼록. 이거는 수투에는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데 우리가 오목볼록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먼저 쓰면은 자, 어떤 구간 안에 제가 i라고 쓰면은 인터벌의 약자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구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a, b에 대해서
그 둘의 평균의 함수값하고 함수값의 평균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fx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게 그래프 개형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그냥 매끈한 함수,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따져보면은 우리 함수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의 함수값, 이 두 개 사이에 그래프가 이제 A랑 B라는 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의 평균이야.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을 읽으면은 이 곡선 위의 점 여기가 되고, 내가 함수값을 먼저 읽은 다음에 평균을 내면 이 선분의 중점의 y좌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되는데, 제가 그린 그림처럼 진짜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니까 이걸 항상 만족하게 돼 있어. 두 점을 잡으면 선분이 그래프보다 다 위에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A, B 조합에 대해서 이쪽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개형.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 개형. 그래서 이때는 내가 A, B를 어디로 잡든 함수값의 평균, 이 선분의 중점의 높이가 되겠죠. 그게 평균의 함수값, 이 곡선 위의 점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런 부등식이 이쪽이 더 작다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오목볼록이라는 걸 또 체크할 때 매번 선분을 계속 그려가지고 선분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에서의 어떤 특징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이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더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 F'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치? F'이 증가한다는 건 또 수치상으로 어떻게 체크하냐? F'의 도함수가 0 이상이란 얘기야. 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F'X 0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위로 볼록하면은 이게 점점점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져.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 그래서 기울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이용해서 도함수가 감소한다. 또 도함수가 감소함수인 건 어떻게 체크하냐? 도함수의 도함수, 즉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 배울 때 게을렀던 친구들이 맨날 틀리는 문제가 있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따질 때 앞에서 이제 증가감소 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F가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만 합시다. 방금 봤듯이 아래로 볼록이면은 F'X는 0 이상이다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반대. 요건 성립하지 않아. 반례가 뭐 있어요?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지 않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수함수도 되고 그냥 1차 함수, 직선이면은 기울기가 계속 똑같잖아. 이게 0으로 나타나잖아. 그렇지만 그 직선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선은 등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반례는
fx가 상수가 되거나 아니면 1차 함수가 되거나 그래서 아예 등호 없이 화끈하게 얘가 0보다 크다 이러면은 진짜로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f는 아래로 볼록으로 나오는 거 맞아. 하지만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아래로 볼록이지만 이렇지 않은 애가 있어. 자, x4제곱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야. 맞니? 하지만 f2궤도 함수 0은 얼마야? 0. 두 번 미분해도 여전히 12x제곱. x가라는 인수가 남아있지, 그치? 그래서 0이야. 다 이해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야.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는 뭘로 해야 돼? 등호가 있는 걸로 해야 돼? 없는 걸로 해야 돼? 있는 걸로. 상수함수나 1차 함수 가지고 뭐 아래로 볼록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증가함수 때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요걸 필요 충분 조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 등호가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거 얘는 특징이 그냥 접선 하나만 긋고 보면은 내가 접선을 쭉 움직여가면서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진다라는 걸로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이궤도 함수가 0 이상이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냥 접선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에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나요? 그래프가 접선보다 위쪽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에서는 여러 개를 다 보면 변화하면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 그 특징 때문에 이궤도 함수가 0 이하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얘도 하나의 접선을 그려놓으면은 접선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는 기하학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일괄적으로 아래로 볼록, 일괄적으로 위로 볼록은 당연히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아닌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3차 함수 같은 거. 아래로 볼록인 부분도 있고 위로 볼록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생각한다. 그게 바로 변곡점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 혹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 이렇게 오목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변곡점에서는 이궤도 함수값이 0이 돼야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거기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하학적인 성질은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왼쪽은 내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고 오른쪽은 위로 볼록이니까 반대로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지금 그린 것처럼 그래프를 관통해버립니다. 네, 그래프를 관통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미분 가능성 같은 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점이 변곡점이다를 표시할 때 이렇게 짧게 선분을 그어서 관통하는 모습으로 그릴게요. 그러면은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려고 저렇게 짧은 선분을 그렸구나라고 접선을 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극대극소랑 똑같은 내용인데도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리는 게 변곡점은 이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렇다고 다 변곡점은 아니야, 그치?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얘가 반드시 x가 a에서 이계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이렇게 오목볼록이 진짜 바뀌어야 되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우리 극대극소는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F'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어야 된다. 이거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변곡점은 그냥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이계도 함수가 0인 것뿐만 아니라 이 A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진짜 변곡점인 겁니다. 0에서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되지만 이건 변곡점 아니야. 그냥 아래로 볼록인 점 중에 하나야. 다 이해되나요? 네. 변곡점은 부호 변화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극대극소랑 똑같습니다. 이계도 함수로 주제가 바뀐 것뿐이야. 부호 변화까지 있어야 이렇게 실제 변곡점이지. 다른 지점에서 f 더블 프라임 0 되는 점이 있다고 해도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다 라고 하면은 얘는 변곡점이 아닙니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진짜 변곡점이야. 틀리면 가만 안 둬. 변곡점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질문하러 맨날 가져와서 선생님 이거 이계도함수 0 되는데 변곡점 아니래요. 네,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부호 변화가 없으면 아닙니다, 변곡점. 네. 대표적인 예가 x 4제곱 그냥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이계도함수 값은 0 될 수도 있어요. 극점도 마찬가지였잖아. 네. 자, 좋습니다. 전체적인 맥락. 배적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여기는 수투에는 안 나오는 지점, 이계도함수 자체는 이제 도함수의 도함수, 즉 도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건데 그게 이 f의 어떤 모양,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이거를 이제 측정할 때 쓰이고,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계도함수가 0 이상이다. 이게 아래로 볼록을 체크할 때 쓰는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그 오목볼록이 바뀌는 지점,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념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거 많이 헷갈려 하던데. 자, 여기 A랑 C 사이는 내가 직선으로 그린 거거든? A 변곡점이 아니야. C 변곡점이 아니야. 셋 다 아닙니다. 변곡점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 직선은 위로 볼록도 아니고 아래로 볼록도 아니었지. 이게 극대극소, 그 최대최소, 아니 극대극소랑 증가감소랑 살짝 다른 지점이야. 우리가 극대극소는 등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요런 이제 평평한 부분, 이거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 직선인 부분은 위로 볼록도 되고 아래로 볼록도 되고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된 점들은 다 변곡점이 아닙니다. 셋 다 변곡점은 아닙니다. 여긴 변곡점이 없어, 저 그래프에는. 네. 우리가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점이다. 이거 이제 내리에 강하게 박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직선은 모든 점이 변곡점 아니야? 이렇게 착각한 이계도함수가 계속 0이니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하게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변곡점이 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 4랑 유형 5 좀 한 번에 설명은 했는데 우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변곡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뭘 보면 되는 거야? 이계도함수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아래로 볼록인 걸 체크하려면 혹은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찾으려면 이계도함수가 0 이상이 되는 부분을 찾고 이런 식으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오목볼록을 물어봤으니까 이계도 함수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도함수는 한번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는 고배 미분법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부호를 봐야 되니까 뭐 이 상태보다는 두 배각 공식을 역으로 적용해서 코사인 EX로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네. 자, 우리 아래로 볼록인 거는 이계도 함수가 0 이상인 부분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0 이상인 부분. 아래로 볼록인 건 이계도 함수가 0 이상인 부분. 그래서 우리 코사인 EX가 2 곱하기 코사인 EX가 이계도 함수로 나왔는데 이게 0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4분의 3파이랑 파이 사이에서가 이계도 함수가 양수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 x의 범위가 4분의 3파이랑 파이 사이다. 이렇게 해서 a랑 b가 4분의 3파이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론만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지, 그치? 증가함수 때 하던 거에서 그냥 계산량 한 번만 더 늘어난 것 뿐이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지는 걸로 이 증가함수 때 하던 거랑 비슷한 계산을 이계도 함수로 바꿔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귀찮긴 해, 계산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얘 변곡점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계도 함수가 0 되는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x제곱 플러스 k분의 얘 미분 2x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까지 찾아야 돼. 보니까 x가 루트 k일 때가 부호가 바뀌는 근인 것도 확실하죠. 그쵸? 부호도 바뀝니다. 요거의 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인데 우리 x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에서 y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건 물론이고 부호도 바뀌게 된다. 어쨌든 둘 다 변곡점인데 근데 이 y의 x 자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를 대입한 거는 이게 우함수라서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ln 2k로 나오게 돼서 우리 이게 변곡점의 y좌표인데 그게 4다. k는 2의 4제곱 나누기 2다. 문제에서는 양수 k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도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온 거 거의 그대로 쓴 거니까 다시 쓰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책이 잘못 나왔어. 여기 1하고 2 사이에 1.5라고 해서 6번에 요 점근선 앞에 있는 극한값들 있잖아? 요것들은 지우고 극한값을 여기 1.5로 넣어줍시다. 1.5. 그래서 뭐 요것까지 얘까지 포함해서 총 7가지 정도를 보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좌절이지, 그치? 그래프 하나 그리기가 저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요걸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에서 시키거나 하지 않는 한 얘는 좀 난이도 있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 뭐 접선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라서 보통은 이걸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 7가지를 다 본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보통은 여기까지 보면은 개형이 어느 정도 잡힌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2가지 아주 중요한데 학생들이 보통 요거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수투에서는 우리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은 거의 기계적으로 도함수를 구하고 시작했죠. 왜냐하면 모든 그래프 개형이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도함수가 0 되는 지점만 알면 그림을 그리는데 완성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미적분에서는 내가 생전 처음 만나는 함수 이런 것들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도함수를 본다? 아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절차대로 만약에 처음 본다라고 하면은 절차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과연 저 절차대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함수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 알려줘. lnx가 등장하니까 양의 실수만이지, 그치? 양의 실수.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이 극한값을 보라고 했는데 이 극한값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거냐? 우리가 정의역의 끝점들에서 보는 거야. 정의역의 끝점들. 내가 이거를 구간으로 쓰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구간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0보다 큰 실수, 양의 실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 나타난 끝점들에서 보란 얘기야. 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극한값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랑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이 구간의 양 끝점에서 극한값을 보란 얘기입니다. 얘가 더 쉬우니까 이건 내가 할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x도 무한대로 가고 lnx도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뭐 무한대로 갑니다. 양의 무한대로.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겠니? x가 0으로 갈 때 x lnx 이건 부정형이지. 앞엔 0으로 가고 뒤엔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이 오니? 0으로 갑니다. 0으로. 네. 이 상태에서 잘 안 보이면은 우리가 x를 t분의 1로 치환한다.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잘 보여. x가 0 플러스로 가면 역수를 취한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x는 t분의 1이고 lnx는 마이너스 lnt야. 1차 함수랑 로그 함수 요거는 확실하지, 그치? 0이야. 0 무한대로 갈 때. 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극한값을 보라고 했는데 어디서 보란 얘기냐? 정의역의 끝점들에서 보란 얘기야. 정의역의 끝점들. 자, 그 다음에 뭔가 대칭성 같은 건 따로 없네. 주기성도 없네. 이건 패스. 그 다음에 절편 같은 경우도 우리 x절편은 y절편은 있을 수가 없지. 0을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x절편은 1인 거 금방 보이죠. 1 하나밖에 없는 거 금방 보이죠. 이렇게 해서 아직은 뭐 미분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했는데 한 요 정도로 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잡아볼까요? 0보다 큰 데서 정의된 함수인데 0으로 갈 때는 0으로 가니까 여기에 이제 비어있는 동그라미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x절편은 1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땐 무한대로 가야 돼. 점점 커짐에 따라서 증가해야 돼. 그러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약간 억지야? 아니지. 이렇게 생겼겠지. 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음수고 1보다 클 땐 양수잖아.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심지어 여기까지 안 봐도 여기까지 해서 개형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극소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은 알고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서 보면 됩니다. f'x는 저걸 미분하면 ln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그렇단 얘기는 2분의 1에서 유일한 극점을 갖는다. 다 이해가나요? 유일한 극소를 갖는다. 도함수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아 진짜 잘 그렸구나 알 수 있고 이게 도함수 정의역 내에서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린 게 맞고 뭐 아니면 나중에 수정해주면 돼. 굴곡이 살짝 달라지는 거 이건 상관없어. 문제 풀 때 대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뭐가 크리티컬하냐? 여기 0으로 가야 될 걸 뭐 무한대로 가게 그린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그린다든지 그림 자체가 틀린 거야. 완전히 틀리면은 도함수의 활용 중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할 때 완전히 틀립니다. 네, 여기 0으로 가야 될 걸 무한대로 가게 하면 두 개의 실근을 계속 갖는 거야. 알겠니? 이 극한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잘해.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미적분에선 처음 만나는 대상이면 내가 개형을 이미 알고 있으면 수투 때처럼 바로 미분하면 돼. 개형 모르는 애를 만나면은 귀찮더라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하면서 쓰기도 하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금방금방 합니다, 보통은. 자, 보통은 이런 거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면은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정의역부터 한번 볼까? 정의역은 일단 여기 lnx라는 게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기본이고 또 빠져야 되는 거 있는데 x가 2가 되는 경우는 절대값이 있더라도 안에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x가 2가 아니다. 내가 이 상황을 구간으로 쓰면은 0에서 2 사이랑 또 2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극한값들을 볼 때는
이 정의역 구간에 있는 끝점들에서 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은 0 플러스로 갈 때 어떻게 되죠? 잘 생각해봐.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부정형이 아니야. 애초에. 무한대로 가지, 그치? 0으로 가면 ln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고 ln 안에 있는 무한대는 또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치? 무한대.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자신 없으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둘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근데 나는 한번 해봐가지고 알아. 2로 갈 때는 그냥 똑같아.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치? 얘가 2로 가면 ln 값이 1이 되니까 절대값 안에가 0으로 가는 건데 ln에 0 플러스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잘 알죠?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lnx도 무한대로 가고 속도는 엄청 느리겠지만 그게 또 ln 안에 있어도 무한대로 가긴 해. 그치? 그래서 무한대. 정의역을 조사하고 그 정의역의 끝점들에서 극한값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가 되니? 니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2제곱 또 있는데 1. 오케이? 그쵸? 절대값 안에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lnx가 0이나 2가 된 숫자 2가 되면 즉 x가 1이나 2제곱이 될 때 이 x절편은 요 두 개뿐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 조사했으면은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된 거야. 뭐 그래프 그릴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자, 봐봐. 정역에서 빠져있는 2라는 거는 이렇게 아예 빼버립시다. 자연상수 2는 대입을 못해. 그 다음에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여기 1,0도 진하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2제곱 0도 진하게 그려야 돼. 미리 표시를 해둡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0보다 클 때는 조금 더 클 때는 이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쭉 내려와서 요 점을 지나서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를 지나서는 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커져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도록 기울기는 굉장히 작을지 몰라도 어쨌든 계속 증가하도록 그려야 됩니다. 다 이해가나요? 네. 내가 그린 대로 진짜로 극점은 하나도 없이 그리는 게 맞아? 이런 게 궁금하면은 그때 가서 도함수 같은 걸 들여다보면 돼. 우리 ln 절대값 x의 적분이 x분의 1이다 보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는 0 되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숙련된 고3이 아닌 친구들한테 미적분은 배우긴 했는데 숙련되진 않았다라고 해서 저거를 그려보라고 하면은 어쩔 줄을 몰라면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 계산한 다음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가 안 나와. 이건 뭐 0 되는 지점도 없고 특징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프를 그릴 때 더 중요한 요소가 처음 초기 작업이다. 내가 처음 보는 대상이라서 그래프 개형을 모르면은 저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전달 사항이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딱 보니까 여기 점근선 두 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변곡점 하나는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변곡점 없이 이렇게 점근선 두 개 사이에 들어있을 수가 없어. 진짜 변곡점 찾고 싶다. 그리고 이쪽엔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로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계도 함수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 뭐분의 1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계산해주면 모개 미분법보다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이렇게 돼서 1에서 유일한 변곡점. 봤냐? 미리 해보고 왔으니까 다 알죠. 그쵸? 네. 이렇게 이제 1에서 유일한 변곡점을 갖습니다. 딴 데는 변곡점이 없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x가 1보다 커지면 얘가 양수가 되죠. 다 위로 볼록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시키는 만큼만 하면 되지. 뭐 문제에서는 이제 도함수 활용, 방정식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런 거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그치? 근데 만약에 접선, 내가 요길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얼마인 직선하고 교점이 몇 개다 이런 거 따지려면 오목볼록이 중요하거든, 그때부터는. 네, 그럴 때는 또 따져야 되고. 오케이? 네. 이계도 함수는 뭐 문제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 보면 되고 계산이 늘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 개형을 아는 애를 만나면은 바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래프 개형을 모르는 애를 만나면은 미분부터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본다고 이게 그려지지 않아. 이거 본다고 이게 그려지는 게 아니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정의역이 뭔지부터 따져야 돼. 요거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지? 정의역이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야. 맞니? 이래서 정의역이 뭔지부터 따지는 습관이 문제 풀 때도 이제 실수를 방지하거나 이런 효과도 있어. 학생들 중에서 요거 만나면은 나 아는 거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쪽만 그려서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정의역부터 따지는 습관을 들이면은 내가 아는 거여도 정의역이 어떻게 되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가면은 양쪽 다 그래야 된다 이런 거 잊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로서는 이 두 개가 달라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정의역은 0보다 작다. 그리고 극한값은 이거는 좀 아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어쨌든 다항함수분의 로그함수면은 다항함수가 압도합니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고 우리 x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는 대칭성이 있지.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은 그래프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져. 어떤 대칭이야? 얘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네, 기함수. 이런 대칭성을 본다라는 게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0보다 큰 데서만 그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절편은 0보다 큰 데만 일단 생각을 할 거야. 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여기 1,0을 지나고 다시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이런 이제 극대점을 하나만 갖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걸 미분하는 것보다 이거 미분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0보다 큰 데서를 보고 있는 거니까. 자연상수 2에서 유일한 극대 갖는 것도 진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원점 대칭시켜서 왼쪽을 완성해주면 됩니다. 다 이해가나요?
그리고 혹시나 뭐 처음인 친구들은 이제 요거는 알아도 x분의 lnx는 이렇게 오리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나만 오리같이 보이니? 아니지. 니네도 여기가 불이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x의 n제곱분의 lnx 요거는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 네. 오른쪽만 보면 x의 n제곱분의 lnx는 다 저렇게 오리 모양으로 생겼어. 물론 극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은 n에 따라 달라지지만 생김새는 다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이제 주머니 속에 하나 그래프 개형을 알면 미분 바로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럴 대상으로 딱 킵해 놓을 거야. 이해되나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 그릴 일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안 하다 보면 까먹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서 고3 막바지가 됐는데도 생전 처음 보는 함수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그릴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 수능에서는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알아야 돼. 근데 미적분에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내가 개형을 아는 거라서 그냥 매뉴얼을 안 지키고 그려도 되는 게 꽤 많다 뿐이지. 내가 아예 모르는 대상이 나왔으면 이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 대부분. 그렇지? 그래프 개형을 식을 딱 보면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보다 아닌 애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야. 만약에 모르는 거 나왔으면은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이 절차대로 일단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예, 이렇게 쓸까?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어떻게 되겠니? 그쵸. 이 2의 x제곱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치? 다항식하고 어떤 다항식하고 비교해도 2의 x제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분모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0인 것도 맞고 이게 플러스일 때나 마이너스일 때 다 똑같이 0으로 가는 것도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건 쉬우니까 눈으로도 바로 읽히니까 특별한 대칭성은 없고 x절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인 거 바로 보이죠. 그쵸? 요거 하나밖에 없어. x절편은. x축하고 교점을 여러 개 그린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뭐 원래는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극점도 찾고 막 이렇게 해서 더 정확하게 한 번에 그리는 게 좋긴 한데 뭐 시간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고 좀 억지로 해보면은 0에서 출발해서 내가 다시 0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 x절편은 이거 하나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2분의 1보다 클 때는 양수야.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부호를 바꾸고 다시 0으로 가야 돼. 미분 안 해봤는데도 요 정도는 알겠어.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여기가 엄청 높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들을 챙길 때는 진짜 미분이 필요합니다. 이 y 프라임은
자, 요 2차식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인수분해까지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구나.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실제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뭐 특별히 오목볼록까지는 보지 않아도 좋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실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은 우리 y절편은 또 마이너스 1 되죠. y절편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에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y절편도 마이너스 1로 쉽게 나와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은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됩니다. 다 이해가나요? 쌤, 2분의 1이면은 한참 밑으로 그려야 되지 않나요? 아는데 그렇게 그리면 너무 폼이 안 나서 그냥 확대해서 그린 거야. 위아래로. 스케일은 좀 안 맞더라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야, 요거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겠지, 그치? 아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극한값은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요거랑 무한대로 갈 때 요 두 가지를 일단 보면 돼요. 자, 근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이건 0분의 1 꼴이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도 2분의 1차, 2차 위에가 차수가 더 크니까 무한대.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다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 그리고 x절편은 0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같고 y절편은 0 대입했을 때 0.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구나. 그리고 특징이 얘는 항상 0 이상이야. 뭐 대칭성, 주기성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본 결과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정의돼 있는데 마이너스 1에 가까울 때는 여기 무한대에서 내려와서 0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항상 0 이상인데 여기 0에서 0 된다 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무한대로 가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약간 뭐 여기 중간에 극대극수 없어? 이런 의구심이 들면은 그때 가서 미분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요게 0 되는 지점이 x가 0일 때랑
또 x가 뭐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이런 게 더 있어 보여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정의역 바깥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유일한 극소를 갖는 거 맞습니다. 자, 숙제는 요 스텝 2 쪽인데 혹시나 나는 완전 처음이다 하면은 여기부터 풀고 푸세요. 완전 미적분 처음이다 라고 하면은 스텝 1을 풀고 푸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자, 돌아오는 목요일부터는 이제 클리닉이 다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16일부터 요거 뭐일 것 같니? 일주일. 강신쌤 휴가.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강신쌤 있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일주일 동안 저만 수업을 합니다. 저만 수업을 하는데 이게 미적분은 나가기가 애매한 게 미적분은 둘이 하는 게 좀 다르거든. 네, 다른 반하고 합쳐서 할 때 일반하고 합치기가 좀 어려워서 이 책으로 나가는데 이건 제가 쓴 자체 교재인데 단돈 10,000원입니다. 16일 날 올 때는 이 책을 가져와야 돼. 지금부터 살 수 있고 16일 날 올 때는 이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투야, 수투. 수투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잠시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달 사항이 있어서.